유나야, 지금 엄마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병원에만 잠깐 데려다 줄 수 있을까? 얼마나 안 좋으신데요? 아침부터 열이 나서 꼼짝을 못 하겠네. 저 지금 바빠서요. 어디 간 거니? 택시 타고 가시면 안 돼요? 병원 정도는 혼자서 가실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저는 기사가 아니에요. 집 앞에 택시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요. 제가 모시러 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빠를 텐데? 저한테 전화하시면 저도 좀 서운해요. 아무리 며느리라고. 그래도 이렇게 부려먹으시고. 너 며느리라고 부려먹은 적 없다. 친딸이라고 생각해서 부탁한 거야. 그렇다고 제가 진짜 친딸은 아니잖아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김옥수는 3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않던 아들 민준이 마침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딸을 갖고 싶었던 남편 박종철은 아들 하나만 두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을 항상 아쉬워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며느리는 딸의 빈자리를 채워줄 존재였습니다. 첫 상견례 날 옥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카페에 앉아 예비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들 이야기를 들어왔기에 이번에도 별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MD로 일한다는 유나는 단정한 옷차림과 밝은 미소로 좋은 첫인상을 주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민준 오빠의 여자친구 유나입니다. 유나는 공손하게 인사했고 대화 내내 옥순의 눈을 마주치며 진중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결혼하면 어머님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이었는데요. 옥순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자 유나는 살짝 긴장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어머님은 너무 격식 있는 것 같아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옥수는 놀라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종철도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버님도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세요. 저도 친정 부모님처럼 잘 모실게요. 유나의 진심 어린 제안에 종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옥순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그렇게 불러도 좋아. 우리도 딸 하나 생긴 셈 치는 거지. 옥순의 대답에 유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나는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옥순의 친구들은 며느리 복을 타고났다며 부러워했습니다. 결혼식 날 유나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옥순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평생 효도할게요. 그 말에 옥순은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딸이 없어 평생 아쉬웠던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딸도 생겼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달콤한 엄마라는 호칭이 언젠가 가장 쓰라린 상처로 돌아올 줄은요. 아직 그녀에게는 행복한 며느리, 새로운 딸이 생긴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부부는 민준과 유나를 불러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옥수는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고 종철은 특별히 와인을 한 병 사왔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결혼 자금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들, 신혼집은 어떻게 알아봤니? 종철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집값이 미쳤어요. 전세도 비싸고. 옥순과 종철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미 부부는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결혼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다들 자녀 결혼에 지원을 하는 것을 보니 아예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상가동 근처 아파트는 전세금이 좀 많이 필요해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출을 받아도 저희 둘이 모은 돈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유나 부모님도 사정이 좋지 않으셔서. 민준의 말에 옥수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데? 종철이 물었습니다. 최소 1억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옥수는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3천만 원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1억이라니. 종철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상황이 어려워서. 죄송해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옥수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줄게. 옥순의 말에 종철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들도 하나뿐인데 새 출발을 잘할 수 있게 좀 더 보태주자. 그날 밤 부부는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종철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1억을 더 주자고 했습니다. 당신, 그건 너무 큰 돈이잖아. 옥순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하나뿐이야. 딸도 없는데 이제 딸 생겼다고 좋아하지 않았어?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보태주자. 결국 옥순 부부는 민준과 유나에게 총 1억 3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큰 금액이었지만 딸처럼 여기겠다는 유나를 믿고 싶었습니다. 신혼집 계약일 유나는 옥순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희 잘 살게요. 제가 진짜 딸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주신 거죠? 평생 잊지 않을게요. 옥수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친구 경희의 말이 문득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돈 때문에 엄마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딸처럼 하겠다고 해놓고 큰돈 받아가는 거면 완전 여우잖아. 하지만 옥수는 그런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유나를 의심하기보다는 진심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민준과 유나는 새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옥수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기를 바랐습니다. 민준과 유나의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옥순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다 보면 어김없이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침 드셨어요? 오늘은 뭐 하세요? 단순한 안부 전화였지만 옥순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소소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딸이 있었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싶었습니다. 유나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전화를 했고 가끔은 직접 찾아와 옥순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러 왔다며 주방에서 옥순과 함께 요리를 하기도 하고 주변 시장에 같이 장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담근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민준 오빠도 그래요. 유나의 칭찬에 옥수는 속으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종철도 유나가 오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평소에는 텔레비전만 보던 사람이 유나가 오면 거실로 나와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최 씨를 만났을 때 옥수는 며느리 자랑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딸 같아. 3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해서 안부 묻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고 최 씨는 부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순 씨는 정말 복 받았네. 우리 며느리는 명절 때나 얼굴 보기 힘들어.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옥순의 자랑에 질투심을 느꼈는지 아파트 단지의 또 다른 이웃 장 씨는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게 다 진심일까? 집 사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엄마 하는 거 아냐? 장 씨의 말에 옥수는 기분이 상했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들은 다 질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옥수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음식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은 설렜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유나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궁금했습니다. 추석 전날 유나는 일찍 와서 옥순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옥순은 미리 대부분의 음식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엄마,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이렇게 다 해놓으셨네. 유나가 주방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아니야, 다 했어. 너는 그냥 쉬어. 옥수는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딸이 있어도 명절에 부엌일을 시키지 않았을 텐데 며느리라고 해서 다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설거지라도 도와드려야죠. 유나가 고집을 부리자 옥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민준이한테 시킬게. 너는 편히 쉬어. 유나는 옥순의 배려에 감동한 듯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명절만 되면 시댁에 가기 무섭다고 하는데 자신은 오히려 기다려진다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첫 아이를 가졌고 출산 후에도 변함없이 옥순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바빠도 종종 찾아와 옥순에게 육아 조언을 구했습니다. 옥순은 손주를 보며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가끔은 유나가 힘들어할 때 손주를 맡아 봐주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의심 어린 시선에도 불구하고 옥수는 유나를 진정한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유나도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유나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옥순의 집은 더욱 북적거리게 되었습니다. 큰 손주 민우가 3살, 작은 손주 서연이는 이제 갓 태어난 상태였습니다. 유나는 두 아이를 키우느라 더욱 분주해졌고 옥수는 며느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나가 두 아이를 데리고 옥순의 집을 찾았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유나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애들 보는 게 전쟁이에요. 민준 오빠 밥까지 챙기려면 아침 저녁으로 정신이 없어요. 옥수는 며느리의 고충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한 아이를 키우면서도 힘들었는데 두 아이를 키우는 유나의 상황은 더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겠다.
옥순이 공감을 표현하자 유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 혼자면 대충 먹어도 되는데 민준 오빠는 입맛이 까다로워서요. 잠시 생각하던 옥수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러면 민준이 아침 저녁을 우리 집에서 먹게 하면 어떨까?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어차피 민준이 회사 가는 길에 우리 집이 있잖아. 옥순의 집은 민준의 직장과 그들의 아파트 중간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유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아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주는 출근길에 부모님 집에 들러 아침을 먹었습니다. 옥수는 일찍 일어나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준비했습니다. 때로는 민준이 퇴근 후 저녁도 함께 먹고 갔습니다. 옥수는 이런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시간이 좀 생겼어요. 유나가 고마움을 표현할 때마다 옥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감사할 건 뭐 있어. 우리가 먹는 밥에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건데. 그러면서도 옥수는 한 가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뭐 먹니? 혼자 밥 챙겨 먹기 쉽지 않을 텐데. 유나는 괜찮다며 웃었지만 옥수는 그 다음 날부터 아들 편에 유나의 반찬도 함께 보냈습니다. 때로는 유나도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역시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유나의 칭찬에 옥수는 더욱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종철은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살면 좋겠네. 그 말에 유나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옥수는 재빨리 남편의 말을 무마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같이 산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리 좋아도 같이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임을 옥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마음이 불편해질까봐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명절이 되면 옥수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모든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유나가 도와주겠다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괜히 눈치 볼까봐 다 해놨어. 너는 그냥 쉬어. 명절날 유나는 아이들 돌보느라 지쳐 보였습니다. 옥수는 며느리에게 방에 들어가 쉬라고 권했습니다. 얘들아, 엄마 좀 자게 해드려. 아이들이 엄마를 찾아 방문을 두드리려 하자 옥순이 말렸습니다. 유나가 좀 쉬는 동안 옥순과 종철이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1시간쯤 뒤에 상쾌한 표정으로 나온 유나를 보니 옥수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옥수는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딸이 있었어도 명절에 부엌일 시키지 않았을 텐데 며느리라고 다를 건 없지. 유나를 위한 이런 배려들이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가족으로서 서로 돕고 아끼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옥순의 생일이 다가오자 유나는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생일 당일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나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엄마 환갑이신데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옥순이 봉투를 열어보니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고마워. 옥수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유나가 전업주부로 지내며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이만한 정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복직하게 되면 더 좋은 걸 사드릴게요. 유나의 말에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보다 너희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엄마한테는 더 큰 선물이야.
그날 저녁 민준이 가족들을 데리고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사겠다고 했지만 결국 옥순이 계산했습니다. 비록 선물은 소박했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이 옥순에게는 더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몇 달 후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유나가 급한 일이 있다며 아이들을 맡기고 갔고 옥수는 기꺼이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민우는 이제 4살이 되어 TV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뽀로로 틀어줘. 민우가 리모컨을 옥순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어쩌지? TV가 고장났는데. 옥순의 텔레비전은 지난주에 고장났습니다. 오래된 것이라 수리비가 비싸다고 해서 아직 새로 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종철이 TV를 보러 갔다가 가격에 놀라 그냥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나 심심해. 민우가 투정을 부리자 옥수는 손주를 달래기 위해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그러다 민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 집에는 TV 엄청 큰 거 있어. 정말 좋아. 옥수는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언제부터 있었니? 할머니 생일에 우리 엄마가 사준 거야. 진짜 커. 민우의 말에 옥수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달이 유나의 친정 어머니 환갑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텔레비전을 선물했다니 자신이 받은 30만 원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그 순간 옥순의 마음에 작은 서운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친정엄마니까 더 챙기는 것도 당연하지. 유나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 옥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이에 이런저런 감정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자식에게도 서운할 때가 있고 부부 사이에도 섭섭한 일이 생기는 법이었습니다. 그래도 민우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옥수는 그동안 유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들 밥을 챙기고 수시로 반찬을 싸주고 아이들을 봐주고 그런데 정작 자신이 필요할 때 유나는 얼마나 신경을 써줄까? 문득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는 건 조건 없이 주는 거지. 뭔가 바라고 주는 게 아니야.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종철에게는 이 일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TV 새로 사야겠어. 민우가 TV 보고 싶어 하는데. 종철은 옥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갑자기 왜? 돈 아껴서 여행이나 가자며? 옥수는 민우에게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종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친정 엄마한테는 큰 TV를 사주고 우리한테는 30만 원이라. 옥수는 남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해.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야지. 그날 밤 옥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그 순간의 따뜻함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딸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언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여전히 유나를 믿고 싶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오해와 실망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게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서운함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와의 작은 서운함이
가슴에 남아있을 때 옥순의 인생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옥순은 왼쪽 가슴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들었고 정밀 검사 결과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이라니요? 얼마나 심각한 거죠?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습니다만 수술이 필요하고 이후 항암 치료도 받으셔야 합니다. 옥수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종철이 옆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옥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주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냉정하게 대처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대요. 옥수는 아들의 위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1시간 후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너무 걱정돼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촉이래. 잘 될 거야. 그렇게 옥순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왼쪽 가슴 부분 절제 수술을 받고 이어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과 유나가 번갈아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가 길어지면서 점차 유나의 방문과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와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옥수는 평소에 해오던 일상적인 활동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절에도 아들 내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굳이 자신의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유나의 전화는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으로 뜸해졌습니다. 옥수는 서운했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바쁜가 보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가 문득 아이들을 맡기러 왔습니다. 엄마, 애들 좀 몇 시간만 봐주세요. 옥수는 항암 치료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 제대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유나는 옥순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이들끼리 잘 노니까요. 밥 먹여서 보낼게요. 그냥 보고 계시기만 해도 돼요. 결국 옥수는 아이들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피로해 제대로 신경 쓰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놀았고 큰 탈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나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 옥수는 이제 손주들을 봐주는 것도 버겁게 느껴진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표정을 보니 그런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항암 치료가 계속될수록 옥순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눈에 띄게 살이 빠졌고 항상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종철이 최대한 돌봐주려 했지만 그도 나이가 있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옥수는 점점 더 유나의 관심과 도움이 그리워졌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자주 전화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연락조차 뜸했습니다. 아픈 시모를 돌보는 부담이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생활이 더 중요해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옥수는 유나의 차가워진 태도를 종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아프니까 유나가 멀어진 것 같아. 종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이 다 그런 거야. 아플 때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되는 법이지.
옥수는 그 말에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를 나눈 사이여야만 하는 걸까? 그렇게 딸처럼 여겼던 유나가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마지막 단계가 다가오는 어느 날 아침, 옥수는 평소보다 더 심한 몸살 증세를 느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고열 때문에 이불 밖으로 나오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종철은 동생의 급한 일을 도우러 시골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진 옥수는 이런 갑작스러운 감염에 더욱 취약했습니다. 혼자서 병원에 가기에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민준에게 연락했지만 아들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 바로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옥수는 마지막 선택지로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야, 지금 엄마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병원에만 잠깐 데려다 줄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안 좋으신데요? 아침부터 열이 나서 꼼짝을 못하겠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유나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 지금 바빠서요. 옥수는 실망감을 누르며 물었습니다. 어디 간 거니? 유나가 한숨을 쉬더니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택시 타고 가시면 안 돼요? 병원 정도는 혼자서 가실 수 있잖아요. 옥수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픈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저는 기사가 아니에요. 그 말에 옥수는 가슴이 찔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 유나가 자신을 기사처럼 여기는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집 앞에 택시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요. 제가 모시러 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빠를 텐데. 유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냉정해졌습니다. 저한테 전화하시면 저도 좀 서운해요. 아무리 며느리라고 그래도 이렇게 부려먹으시고. 옥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유나를 딸처럼 여기고 아껴왔는데 이렇게 냉담한 대우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너 며느리라고 부려먹은 적 없다. 친딸이라고 생각해서 부탁한 거야. 옥순의 말에 유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옥순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진짜 친딸은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옥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엄마 부르던 며느리가 결국 자신을 친딸처럼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결국 옥수는 택시를 불러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폐렴 초기 증상이라며 입원을 권했지만 옥수는 외래 치료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누워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회의 끝나고 바로 전화드렸어요. 옥수는 아들에게 유나와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유나에게 들은 듯 했습니다. 그러게 그냥 택시 타고 가시면 되지. 왜 굳이 애엄마한테 데려다 달라고 하셨어요? 택시가 더 빠른데. 아들조차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에 옥수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종철이 돌아왔을 때 옥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종철은 분노했지만
옥수는 이미 마음이 차분해진 상태였습니다. 자식도 결혼하면 내 자식이 아니구나. 옥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자식도 부모를 위할 줄 모르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가 시부모를 진정으로 생각해 줄 리는 없구나. 그날 이후 옥순의 마음속에서 유나를 향한 애정의 불씨는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그토록 진심으로 딸처럼 여겼던 환상이 깨진 것이었습니다. 유나와의 통화 이후 종철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픈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것도 거부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그날 밤 종철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내 어머니 일 알고 있니? 종철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화가 묻어 있었습니다. 네, 유나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종철은 아들의 가벼운 대답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래, 혼자서 택시 타고 다녀오셨다. 내 와이프가 데려다 주기를 거절해서.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유나도 할 일이 있었대요. 어머니도 이해하셔야죠. 종철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고열로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였다. 항암 치료받은 사람이 폐렴 초기 증상이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나 하냐.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유나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감기인 줄 알았겠죠. 그럼 내가 와서 모셔다 드려야지. 내 아내가 못한다면 아들인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종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준도 점점 짜증이 난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고요. 어머니도 그냥 택시 타고 가시면 되는데 왜 굳이 유나한테 부탁하셨어요? 종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어머니를 탓하는 거냐? 무슨 자식이 부모가 아플 때 이럴 수 있니? 민준의 목소리도 올라갔습니다. 저희도 다 각자 삶이 있어요. 어머니가 유나를 기사처럼 부려먹으시니까 유나도 서운한 거죠. 종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다고 판단한 종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옥수는 종철에게 아들과 통화했냐고 물었습니다. 종철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통화했어. 그런데 아들도 와이프 편이더라. 옥수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옥수는 이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민준을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지만 결혼한 아들은 이미 자신의 가정을 우선시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끈은 생각보다 쉽게 약해질 수 있다는 쓰라린 깨달음이었습니다. 옥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이 어릴 때 아프면 밤새 간호했던 기억, 학교 운동회에서 열심히 응원했던 시간들, 대학 입학할 때 기뻐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민준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 그런데 피를 나눴어도 이렇게 멀어질 수 있구나. 옥순의 말에 종철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지만 부모는 자식의 등을 보고 늙는다더니 정말 맞는 말이야. 그날 이후로 옥순 부부와 민준 가족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만나도 이전과 같은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가 계속되는 동안 옥수는 민준과 유나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종철과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운 시간을 견뎌나갔습니다. 가끔은 옥순의 친구 몇몇이 병원에 동행해주기도 했습니다. 옥순아, 힘들지? 우리가 있잖아. 친구의 위로에 옥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이렇게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옥수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의 항암 치료를 마치고 옥순의 몸 상태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도 양호했고 의사는 조심하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약간의 후유증은 있었지만 서서히 체력이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자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민준과 유나가 다시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이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건강을 물었고 며칠 후에는 유나도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많이 좋아지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유나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다정했지만 옥순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은 지 오래였습니다. 너는 친엄마도 아닌데 왜 엄마라고 부르니? 호칭 제대로 해라. 옥순의 차가운 말투에 유나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옥순은 유나의 당황한 기색을 느낄 수 있었지만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 희준이랑 예준이 좀. 유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옥순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연락을 해온 이유는 아이들을 맡기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애들 맡기려고?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옥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아플 때는 연락도 없다가 이제 건강해지니 다시 손주들을 맡기러 오는 유나가 못마땅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병들었을 때는 어디 있었니? 회사도 안 다니는 애가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맨날 애를 맡겨? 유나는 또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날카로운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애끼지 말고 내가 키워. 아프다고 연락도 없더니 이제 와서 뭐가 급해서 애를 맡기려고 해? 옥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종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유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옥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했던 대로 돌려준 것뿐이야. 민주는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옥수는 이전과 다르게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미리 다 해놓지 않고 필요한 재료만 사두었습니다. 명절 전날 유나가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옥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보고 하라고요? 그래, 나이 먹고 병든 시어머니가 하는 것보다는 젊은 며느리가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유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명절 음식을 준비해 보지 않은 유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설거지도 하고. 옥순의 말에 유나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옥순은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다 해야 해요? 그럼 그래야 식구들 다 같이 먹지. 명절 당일 유나는 어색하게 부엌에 서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옥수는 옆에서 가끔 지시만 할 뿐 직접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종철도 평소와 달리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TV를 보며 쉬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도 유나가 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찾아 부엌으로 와도 옥수는 이전처럼 엄마 쉬게 해드려라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모든 일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준 가족이 돌아갈 준비를 할 때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옥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님이라고 하지 말라니까. 진짜 엄마도 아니잖아. 그 말에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옥수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했던 말 잘 생각해봐. 그렇다고 제가 진짜 친딸은 아니잖아요. 그 말이 맞더라. 진짜 엄마도 아니고 진짜 딸도 아닌데 억지로 그렇게 대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옥순의 날카로운 말에 유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명절 이후 민준과 유나는 예상대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가끔 민준이 형식적인 안부 전화를 하는 정도였고 유나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옥순과 종철도 더 이상 아들 내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거리를 두는 것이 모두에게 편안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항암 치료가 모두 끝나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옥수는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정 여사님,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암의 흔적이 보이지 않네요. 그 말을 들은 옥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종철은 옥순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당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옥수는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삶도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암과의 싸움에서 이긴 지금 옥수는 비로소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종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 둘이 평화롭게 살자. 다른 건 이제 바라지 말고.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기대와 실망으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의외로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물었습니다. 옥수는 담담하게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어머니. 정말 기뻐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집에 한번 오시면 어떨까요?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옥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손주들이 그리웠습니다. 글쎄, 아직은 모르겠다.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종철과 이야기를 나눈 후 옥수는 민준의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같은 기대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옥순 부부는 민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유나는 조금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음식을 정성껏 준비한 것이 보였습니다. 손주들은 반가워하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옥수는 유나가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옥수는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친딸처럼 여기려 했던 것보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실제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모두에게 편안했습니다. 어머님, 반찬 더 드세요. 유나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옥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종철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괜찮았어? 옥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았어. 전보다 훨씬 편안했어. 그렇게 옥순과 민준 가족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정도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서로에게 과도한 기대나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절한 균형을 찾은 것입니다. 옥수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반드시 친밀하고 끈끈한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함께할 수 있는 관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적당한 거리, 진작에 그게 필요했던 거야. 옥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에 좀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후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종철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이 지금의 그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행복이었습니다. 관계가 이렇게 된 이상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모두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을 일 없이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옥수는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평화를 찾았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